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1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천 호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으로 공급하고 공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려 평생주택을 공급하고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의 중형주택도 공공임대로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 가구가 계약 갱신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 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가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 함께 올레드 TV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미국 뉴욕타임스 스퀘어 전광판에서 레이디 가가가 최근 발표한 신곡 911의 뮤직비디오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색채와 연기로 화제몰이 중인 이 뮤직비디오 영상 말미에는 LG, OLED 등이 들어간 장면이 나옵니다. LG전자 미국 법인 담당은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LG 올레드 TV의 차별화한 화질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네시스가 19일 경기 안성시의 제네시스 스튜디오 안성을 개관했습니다. 스타필드 안성 2층에 조성된 제네시스 스튜디오 안성은 차량 구매 상담을 비롯해 방문객들이 제네시스 전 차종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전시 공간에는 전담 큐레이터가 상주해 시승 체험을 지원하며 별도의 구매 상담 공간에서 카 마스터에게 차량의 상세 견적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복합몰에 방문한 고객들이 부담 없이 들러 제네시스를 보다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전문 큐레이터의 1:1 고객 응대까지 차별화된 방식을 구현한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정밀화학 공장을 찾아 ESG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지난 18일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롯데정밀화학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롯데정밀화학의 생산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신동빈 회장은 롯데정밀화학 울산 공장의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생산 설비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코로나와 기후 변화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ESG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친환경적인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넥슨 V4가 2020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넥슨이 대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10년 마비노기 영웅전, 2016년 히트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넥슨의 모바일 첫 장기 흥행작 타이틀을 안긴 V4는 신규 IP로 개발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V4는 지난해 11월 출시 후 1년이 넘은 지금까지 국내 앱 마켓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모바일 성장 동력의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용현 넷게임즈 대표는 과거 1년간 쌓은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게임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 이용자 만족도를 더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화건설은 오는 12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공급하는 한화 포레나 인천 연수를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포레나 인천 연수는 총 767세대 규모로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중형대 단일 타입으로 구성됐습니다. 단지는 도심권에 위치한 만큼 교통망과 문화,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화건설 류진환 분양소장은
공원 특례 사업으로 입지적인 희소 가치가 매우 큰 데다 포레나 브랜드만의 친환경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는 지난 18일 2020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 로드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로드쇼에는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 주관 기업인 KT를 비롯해 11개 협력기관이 참여했습니다. 100여 개의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도 방문했으며 행사에서는 유동인구, 상권, 관광 등 다양한 주제의 빅데이터에 대한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배달 데이터를 제공 분석하는 기술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들은 18일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너무나 불충분해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수 출신의 한 검증위원은 어제 검증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말을 듣고 솔직히 황당하고 어이없었다면서 여권의 답정너 전략에 들러리를 선 기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선거를 위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을 엿바꿔 먹듯이 뒤집었다며 지역 이기주의를 이용한 포퓰리즘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가 김해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가덕도 신공항 반대는 부산, 울산, 경남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 이르면 다음 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10조 원에 이르는 건설 비용을 지원하는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덕도 공항에 찬성하는 부산 지역과 이에 반대하는 대구 경북의 이견으로 자중질환에 빠진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신공항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부산 지역 민심 때문에 소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